당뇨 전조 증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영양팀장 이지연입니다. 젊은 당뇨병 환자는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노년층보다 식사 조절이 많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운동 부족, 과식,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 비만율의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만율은 더욱 상승하게 되면서 당뇨병 인구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등의 식사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 감량, 혈당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장기간의 효과는 아직 미비합니다. 따라서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수치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혈당이 좀 높아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요새 당화혈색소나 경부당부화 검사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복혈당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환자분이 복부 비만인지 허리둘레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해서 복부둘레가 넓다면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식은 특정 영양소를 제한하거나 다른 치료식과 다르게 일반인도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양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3분의 2 공기, 3분의 2 공기, 3분의 2 공기 먹는다면 혈당은 일정하게 낮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밥을 아침 겸 점심으로 늦게 일어나서 한 공기, 점심 겸 저녁으로 한 공기 먹게 된다면 혈당은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일과 우유를 간식으로 먹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는데요. 식사 후에 밥을 먹은 다음에 과일을 바로 이어서 먹게 된다면 밥의 혈당과 과일의 혈당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3번과 중간에 간식으로 과일, 우유를 나누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뇨식은 의사 선생님의 환자 식사 처방에 맞게 열량을 맞추어서 적절한 양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매 끼니 균형 있게 배분하고 정해진 양을 측정하여 조리하고 제공합니다. 식단은 가능한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하고 제한해야 하는 식재료나 양념류를 조절하여 영양사는 식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된장국, 저녁에 김칫국이나 이런 메뉴를 조정하여 넣고요. 육류 반찬을 아침에 줬다면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두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는 방법인데 식사 순서가 혈당을 낮추는 원리는 포만감과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똑같은 열량이라고 한다면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입니다. 또한 식이섬유소도 포만감을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먼저 먹고 다음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우리 장내에서 GLP-1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GLP-1 호르몬은 식욕 억제와
혈당 개선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약재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류와 단백질류를 먼저 먹고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식후 혈당을 15 내지 40%까지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소 혈당 조절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을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늦게 하면 그 다음 공복감에 점심,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은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양은 일정한 양을 지켜서 활동하는 정도에 맞추어서 식사를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데 평소와 똑같이 먹으면 혈당은 올라갈 것이고요. 또 운동회나 야외 활동 같이 활동량이 많은 때에는 식사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주나 흡연 이런 것은 당뇨 이외에 다른 만성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가 비만할 경우에 체중 관리는 필수입니다. 비만하다고 하는 것은 체지방량이 관건이기 때문에 복부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한 달에 식사로는 2kg 정도 줄일 것을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주 비만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는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시간 제한 식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은 5일은 식사를 하고 이틀 동안은 24시간 동안 내내 굶는다던가 아니면 3일 식사하고 3일을 굶는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제한을 두어서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은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에 따라 식사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체중이 감량되고 혈당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장기간의 금식 시간으로 인하여 저혈당에 빠질 우려가 있고 혈당의 변동폭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식사를 제때 새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8) 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는 전날 먹은 음식 섭취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음주를 한 후에는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체중이 비만한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면 공복 혈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복 혈당은 계속 높을 경우에 정확한 진단 후에 약 처방을 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하면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양제나 다른 식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를 새끼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 제때 먹는 것이고요. 식사를 균형적으로 먹을 수 없다면 영양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거의 사용법,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 내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뇨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당뇨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나이나 유전적인 요인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절이 가능한 식사요법이나 체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당뇨 환자라고 해서 피하거나 먹지 못하는 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습관, 약물요법, 운동요법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서 혈당을 유지해야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